네, 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2024년도 경찰대학교 편입학 시험 대비 오리엔테이션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논리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아예 이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진행하는 전반적인 강좌 계획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또 커리큘럼 안내 진행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경찰대학교 편입학 마음을 먹고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다음에 이 강좌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경찰대 편입학 뭐로 이루어져 있죠? 언어논리라는 과목이랑요. 그리고 편입영어라는 과목,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대 언어논리, 그런데 작년에 2023학년도 때 어땠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작년도 2023학년도 대비 경찰대 편입학 시험 언어논리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상상 이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경찰대 언어논리 생각을 할 때 7급 언어논리 기준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거든요. 7급 언어논리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준비했던 분들, 제대로 문제 푼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작년에요. 사실 7급 언어논리조차도 논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시험입니다. 논증을 제대로 준비하면 7급조차도 고득점을 못 받는데, 그래도 수능 비문학처럼 문제 풀면은 풀 수 있게 나왔던 게 7급 언어논리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2023학년도 경찰대 언어논리 같은 경우는요, 논증 아예 준비 못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다 풀어보셨죠? 논증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고를 수가 없었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과학, 철학 등 배경 지식이 진짜로 아예 없었다. 그러면은 뭐 논증을 공부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답을 고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고득점을 받기는 정말 쉽지 않았던 시험입니다. 제가 솔직히 뭐 이 강의 경찰대 언어논리 수강생들 중 몇 분이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하게 됐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면 조금 다른 학원에서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학원에서도 각성해야 돼요. 지금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는 다른 학원의 언어논리 커리큘럼 가지고는요, 작년도 2023년도 경찰대 언어논리 편입학, 그리고 경찰대 언어논리 편입학 모의 문제, 그 전에 예시 문제 나왔잖아요. 커버할 수 있는 학원 단 한 학원도, 단 한 강사도 없어요.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준비하는데 강사들의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 국어 선생님 하다가 강의를 한다, 혹은 논술 가르치다가 강좌한다. 택도 없습니다. 경찰대 언어논리는 그런 커리큘럼으로는요, 합격할 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어논리 점수를 포기하고 영어 점수로 메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커버가 안 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언어논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경찰대 언어논리를 한번 제대로 강의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팀을 꾸려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지금의 다른 학원 커리큘럼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논증을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과학, 철학 등 배경 지식을 갖춰야 해요. 그래야지만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게 특성이고, 그 뒤에 이제 그러면 그걸 갖추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편입영어. 경찰대 편입영어 같은 경우는요, 사실 문제 유형은 수능과 거의 흡사해요. 편입영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 유형은 수능과 비슷하고, 그 대신 어떻죠? 어휘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단어가 많이 어려워요. 어휘가 어려운 게 경찰대 편입영어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문제 유형이 수능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같은 어휘 능력을 가지고, 같은 어법 능력을 가지고도요, 수능 선생님들 중에서 소위 잘 가르친다는 수능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요,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분명히요. 경쟁력을 받은 선생님들한테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이거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까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도 검색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학원의 편입영어 선생님들 뭐 과연 수능 시장 아니면 다른 편입 시장 인정받은 선생님들이 경찰대 편입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수능 시장에서 경쟁력 인정받은 강사가 경찰대 편입영어 준비하면요, 훨씬 더 나은 대안으로 작동할 거예요. 수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강사에 더 나은 대안이 경찰대 편입영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에 팀을 짰어요. 네이버 프리미엄을 가지고 중간에 학원 없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적어도 저희를 믿고 강의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합격시켜 드리겠다라는, 진짜, 그리고 합격에 무조건 메리트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경찰대 편입학 팀은요, 4명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언어도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전지명 선생님이라는 분과 함께 하고요.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서 제가 어렵게, 대치동에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선생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4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제가 한 축을 맡고 있고요. 저는 경찰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5급 PSAT 언어 논리는 출제, 민경채랑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출제위원까지 했습니다. 출제위원회에서 직접 문제를 냈고, 검토요원이랑 검토관리위원, 검토요원으로 제일 처음에 점수가 좀 높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문제 검토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검토관리라고 해서 검토요원들을 총괄하는, 검토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을 하게 돼요. 저는 출제위원을 했고, PSAT 언어 논리가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논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교수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께 그 누구보다도 잘 설명시켜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PSAT 언어 논리를 현직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현직 수험생일 때도 이미 3년 이상 90점대 받았고요. 처음에는 60점대였어요. 60점대였다가 공부를 해서 90점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점수를 올리는지도 알고, 그리고 무엇을 교수님들이 원하는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바라는지도 알고 있고요. 작년 경찰대 언어논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5급 언어논리 어려웠다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5급 행정고시 최종 합격했고요. 2012년도에 합격했습니다. 2012년도에 합격한 후에서 현직 생활을 한 다음에 그만둔 후로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생업으로, 전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한 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21년, 만 2년 됐습니다. 만 2년 됐고, 이미 5급 언어 논리는 제가 제 자랑이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1타입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5급 언어 논리에 있어가지고는 제 이름이 계속 나오고, 제 외에는 거의 다른 강사랑 이제는 차이가 좀 많이 날 정도로 1타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리타스 법학원이라는 곳에서 PSAT 언어 논리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한 축이 되어서 언어 논리에 필요한 논증을 주로 강의해 드릴 거예요. 논리 논증에서 논증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논증이랑 기본적인 독해하는 방법, 독해법, 논증 지식과 독해법을 설명할 겁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강화약화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논증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실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인과론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등도 문제풀이에 입각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저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같이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전지명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전지명 선생님은 지금 해커스에서 리트 강사를 하고 있고요. 저랑 같이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사안 판단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리트에서는 추리 논증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에요. 전지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행정고시를 공부를 했었고 PSAT 한 10번 이상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리트 같은 경우도 리트 성적이 당시에 상위 0.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법전도 갈 수 있었던 거고, 상당히 PSAT 적성 시험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어려서부터 올림피아드 같은 데도 수상을 할 정도로 좀 이쪽 분야 공부를 많이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과 자체는 언론정보학과고요. 제가 이제 같이 팀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이뤄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한정된 시간 내에 풀 수 있을지, 독해법, 그리고 독해를 빠르게 하고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접근을 하고 문제풀이의 플로우, 그리고 그 과정에도 논증 지식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요, 전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관련된 배경 이론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조금 지향점이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식론이라든지요, 아니면 과학 철학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거는 알아야지 문제를 보다 빠르게 풀 수 있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대 문제를 보면, 작년 문제를 보면요,
막 24번, 25번 과연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의문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고라도 기본적인 배경 두뇌 보완 계획 200 정도가 되는 정도의 배경 지식 이론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와 접목해가지고 공부를 할 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전지명 선생님 이런 배경 이론에 기반을 해서 관련된 문제를 접근해서 풀고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그런 접근을 저와 함께 분담해서 언어 논리에 가져가기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단언하는데요. 논증, 제가 알려드린 이 논증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독해 방식 접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배경 지식 없으면요. 경찰대 언어 논리 못 풉니다. 또 작년처럼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이 50, 60 이 정도 나올 거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듣잖아요. 그 점수는 안 나온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70점 넘게 해드릴게요. 작년처럼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70점, 70점 후반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합격이에요. 작년 기준으로요. 영어 어느 정도 점수 갖추고 있으면요. 듣고 이 강의를 따라와서 3개월 동안 듣고 듣지 않고에 따라가지고 작년 어느 논리 난도가 다시 나온다고 하면요. 합격을 할 수 있느냐 합격을 못하느냐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어느 논리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전지명생인가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 배경이론 같은 거를 또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문항이 점점 어려워지면은 리트 부분식으로 문제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리트를 현재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해서 저희가 팀을 하나의 페어가 되어서 언어 논리 부분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기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편입 영어는 누가 해주시느냐?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렵게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모셨어요. 이현우 선생님과 양혜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두 분 다 대치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대치동 관련된 사건이 없었으면은 모시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대치에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좀 압박이 좀 있기도 하고 여러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마침 좀 인연이 닿아서 같이 한번 이 편입 영어 경찰대 쪽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대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은 편입 영어 전문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저희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현우 선생님, 양혜진 선생님과 같이 기출문제 분석을 다 해봤어요. 다 해보니까 결국 수능이랑 문제 유형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같습니다. 그런데 난도가 어려운 거예요. 수능 문제 유형을 갖추고 있대. 난도가 어렵다는 것도 어휘 난도가 어렵습니다. 어휘 난도가 어렵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어를 보다 잘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수능 방식에서 이렇게 하면은 먹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문제풀이의 요령들이 있잖아요. 빈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빈칸 외에서 핵심 주제 찾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같은 문제풀이의 요령들이 있죠. 그 문제풀이의 요령을 보다 잘 체화하면은 더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제가 한국어를 언어 논리에서 가르치면서 가지는 생각과 같아요. 제가 여기다 일부러 써놨는데요. 강남서초 강사열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현우 선생님 검색하면은 구글에서 강남서초 강사열전이라는 그 기사가 나와서 거기에 이현우 선생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현우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문제풀이의 플로우거든요. 이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읽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어디를 읽지 않고 어디를 읽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읽어서 영어에 답을 고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언어적 문제풀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플로우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지금 대치동에서 수능단과에서 잘 나가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좀 한번 편입 영어 한번 같이 좀 해주십사. 경찰대 편입 같은 경우 같이 하면은 분명히 학생들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수능 전문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같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공부하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치 지역에서 내신 지금 지역 내에서 1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신 파트랑 수능 파트가 그 대치에서는 별도로 있더라고요. 양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고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까지 졸업하셨어요. 석사과정까지 졸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대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
어법, 그리고 어휘, 가장 어려운 어휘 부분을 양희진 선생님께서 많이 커버를 해주실 거예요. 경찰대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단어 부분들, 여러분이 무엇을 또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신 쪽을 제가 양혜진 선생님을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팀을 짰냐면요. 애당초 내신이라는 게 어휘를 공부하고 안 공부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대치동 시대인재, 지금 좀 비판받고 있는 그 시대인재 수강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어휘 부분을 가르치는 요령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편입영어를 공부하면서 그대로 여러분들께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편입영어 같은 경우도 이대로 함께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선생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월등히 편입영어에서도 더 나은 성과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자, 앞에 이야기 드렸죠. 경찰대 언어논리, 작년 그리고 모의 문제 상상 이상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제대로 문제 푸는 사람 없어요. 논증, 과학 철학 준비하지 않았다면 고득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학원 커리큘럼으로는 합격 못해요. 저희가 이 네이버 프리미엄 통해서 만든 이유예요. 저랑 전지명 선생님이 논증 제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렇게 문제 풀면은 단언하건대 남들보다 10점, 20점 이 네이버 프리미엄 강좌 안 따라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10점, 20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지식, 과학, 철학 공부하면요.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분명히 두세 문제 더 맞을 수 있어요. 남들 떨어지는 거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경찰대 편입영어, 수능과 유사한 문제 유형 통해서 수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강사의 더 나은 대안으로 그리고 석사를 맞춰서 이미 갖춰져 있는 어휘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따라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자신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편입학 네이버 프리미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반 자체는 기초 및 기본, 심화 및 집중, 모의고사가 큰 틀의 코스예요. 이게 막 딱 떨어져가지고 나가진 않습니다. 기초 및 기본, 심화 및 집중, 모의고사가 이루어지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시험 치기 전에는 모의고사 문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제공될 거고 또 모의고사 문제를 공급할 겁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계속 선생님들이 직접 이미 만들어 경찰대에 맞춰가지고 강의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제가 5급 언어논리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간추려가지고 경찰도 난도에 맞게, 경찰도 유형에 맞게 다시 정리해서 제공할 겁니다. 또 리트 유형 같은 경우 전진병 선생님도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모의고사 문제 만들 거고요. 아마 쭉 따라오시면요. 이때 또 한 번 느낄 거예요. 아, 모의고사 문제가 애당초 퀄리티가 다르구나.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언어논리 아예 다른 지금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는요. 경찰대 문제 모의고사를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강사가 없을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슷하게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 문제와 준비를 시켜드릴게요.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요. 그 전에도 몇 문제 정도 조금 진행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요. 그 전에도 조금씩은 진행이 됩니다. 그 전 단계로는 심화 및 집중 단계 그리고 기초 및 기본 단계가 있고요. 기초 및 기본 단계에서는 문제풀이의 기본을 배웁니다. 언어논리 같은 경우는 논증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논증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 있어가지고 독해 방식, 글 읽는 방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기초 기본 단계에서 각 문제풀이마다 뭐 빈칸 찾기라든지 그런 문제풀이의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요령을 이때까지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기초 및 기본입니다. 동시에 병행되는 거는요. 배경 지식 쌓는 거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배경 지식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문제랑 함께 문제를 풀면서 이게 경찰대 문제에 어떻게 접목됐는지, 리트 문제에 어떻게 접목됐는지 연결을 시키면서 보다 많은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풀이를 여러분이 적용하는 겁니다. 편입영어에서는 어법과 어휘가 동시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휘를 계속 실력을 배양해 나갈 거고 어법도 쌓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가면요, 심화 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화 및 집중 강의 같은 경우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들이 기초 및 기본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논증과 독해 방식에서도 한 단계 더 나가는 고급 논증, 그리고 고급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독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과론 같은 경우도 심화 및 집중 강의에서는 보다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논증 같은 경우도 이 8, 9월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어려운 용어를 쓴다고 하면은 양화 논리를 8, 9월에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이쪽에는 양상 논리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리트 지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경찰대는 나옵니다. 경찰대는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적당히 조금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로 언어 시험 문제 접할 때 한 문제를 맞을 수 있냐 안 맞을 수 있냐 정도의 차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들어두시는 게 여러분께 월등히 나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칠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각 문항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식을 8, 9월 달에 먼저 해결한다고 하면요, 그 후에 심화 및 집중 강좌에서는 그 방식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어법어휘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럼 11월 달까지 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희는 지금 4명이 함께 뭉쳤고요. 사실 4명이 뭉치는 것 자체도 제가 좀 무리를 해서, 신성우 강사가 좀 욕심을 내서 사실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붙지 않은 분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편입 시험에 있어가지고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었을 때 돈값, 그리고 실제로 내가 붙는데 유리하다,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강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강의만 만들고 여러분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을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단체 채팅방 만들 거고요. 인원 한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50명 단위 혹은 100명 단위로 방을 끊어서 여러분들을 관리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1대1로 아예 공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요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 거고요. 단톡방에다가 질문이 있었을 때 수시로 질문 답변하는 거는 베이스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혼자 공부한다는 느낌은 절대 들지 않을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내가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모의고사 혹은 기출문제 혹은 다른 문제를 풀면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어떡하나요 선생님?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사람이 옆에 저희가 함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충실히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요, 여러분이 노력한 그만큼 결과로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합격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믿고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이게 저희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어서 또 언어 논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본강의 들어가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